도심이 울긋불긋. 이 단풍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말인 어제 광화문과 여의도가 붉은 글씨 또 파란 글씨로 얼룩이 졌는데요. 좌우 찬반 집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준봉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예. 조국 장관 수호를 다짐했던 서초동 집회가 여의도로 일부 무대를 옮겼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중단하겠다 하다가 다시 열리게 된 계기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 차원에서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네. 대통령께서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국회가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네. 차원에서 아마 국회로 옮겨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들이 저렇게 여론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검찰이 스스로 검찰 개혁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나는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물론 윤석열 총장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 때문에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제 광화문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또 장애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광화문의 집회는 총선을 앞두고서 야권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그 조국 정부에서 얻었던 약간의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가려는 의지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면서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소위 네. 이제 보수층의 어떤 결집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카드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조국 장관, 전 장관 비판에서 이제는 대통령과 현 여권에 대한 비판으로 그렇게 좀 방향 수위를 옮겨서 네. 지속적으로 어떤 이 야권 지지 성향들을 결집하려는 의도를 갖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긴 집회를 보면은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감사패도 준비하고 손편지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나오긴 좀 힘들죠.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주말을 맞고 계실 텐데 어떻게 지낸다고 하나요? SNS는 활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가족을 돌보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 특별히 무슨 얘기를 뭐 예를 들면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또 현 정국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일단 본인은 한 발 물러서서 현 상황은 그냥 본인의 가족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네. 여권에서 현재 이제 검찰 개혁이나 본인이 원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논란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특별히 그렇게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직접 나서진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광화문으로 좀 옮겨가 볼까요? 이경환 부대변인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관역을 겨눴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로 어제 이동을 했던데요. 자체적으로 한국당에서의 집회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예, 뭐 어제 참여 수나 호응도 이런 것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네. 일단 결국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국 사태가 정의 목적은 아니다. 결국 목적은 이 정부 여당이 네. 제대로 국가를 이끌어가는가 이 부분이 최고적 목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뭐 경제 상태라든지 민생 바탕이라든지 외교 안보 얼마 전에 손흥민 축구도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런 네. 거 전체적으로 거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부 여당이 지금 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책을 대전환하지 않으면은 국가가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저는 높인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 뭐 조국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을 마치 검찰 개혁의 영웅으로 만드는 듯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국이 사퇴되면서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 송구하다는 것은 국민 분열에 대한 송구만 이야기를 했지 조국을 임명한 데 대한 자신의 사과는 없었거든요. 그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오로지 국민 분열에 대한 사과만 했고 자기 지지층, 즉 조국을 지지하는 지지층만 보고 마치 사과를 하는 듯한 태도였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반쪽 사과에 불과하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은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를 하고 그보다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이 국정이 대전환될 것이고 국정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 경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 여당 혹은 대통령에게 야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 어제 집회의 취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한국당의 첫 장애 집회였는데요.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하고 있는데 개혁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입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검찰청과 사찰기구 만드는 것입니다. 조국 불씨가 여기서 꺼지면 안 된다. 동력을 어떻게든 이어가야겠다라는 절박감도 보이는 것 같던데요. 장승철 소장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저 광화문 집회나 또 보수단체에서 또 여의도에서 집회했어요. 네. 거기서 보면은 대략 5가지 정도의 구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국정을 대전환해라. 네. 그리고 무능하고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 그리고 조국 장관 구속해라. 정경심 부인 구속해라. 네. 그다음엔 공수처를 반대한다.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문제가 앞으로 한국당의 대여 투쟁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서초동, 여의도, 이제 광화문까지 보셨는데요. 김종욱 교수님께 네.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공수처로도 앞으로 한판 맞붙을 것 같고요. 일단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면 여야가 서로 큰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식구끼리 한 거니까 자체 집안 행사 뭐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일단 여하간 지지층들의 요구들의 반영이기 때문에 어떤 네. 형태로든지 반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반영들 자체가 있어야지만 예를 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야가 또 이런 민심이 있다라고 반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뭐 이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야당에서는 갑자기 공수처 반대 입장을 들고 나왔어요.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민심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따지고 네.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소위 약간 높은 비율로 장관 임명에 반대는 했지만 그런 것을 바라 안아서 장관 스스로가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많은 부분들은 국민들이 공수처를 설치해라, 검찰 개혁을 해라라고 한 요구들이 그렇게 높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수처는 절대 반대한다. 그다음에 공수처 반대뿐만 아니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국민이 제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와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왜 그렇게 글로 가실까? 전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 60에서 80% 정도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패스트트랙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원 5분의 3이 찬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검찰 스스로가 지금 자기 셀프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국회이든 아니면 국민이든 아니면 검찰이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막대한 요구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야당이 거기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다시 예를 들면 민심과 이반되는 길을 가고 있다. 내년 4월이 총선인데 왜 저런 판단을 하실까? 그리고 예를 들면 말씀하신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사법 권력을 장악한다? 장기 집권의 의도가 있다? 저는 이거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아니 국회 5분의 3이 찬성한 국회의원들 5분의 3이 찬성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럼 국회 권능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볼 때 이거 국회도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부터 빨리 전환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고 국회에 내서 토론하시라고요. 안 그러니까 맨날 광장에 나와서 국민들이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민심이 저는 그 패널들께서 네. 지금 민심을 확증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수처가 마치 60, 70% 물론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공수처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이 오히려 검찰개혁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치적 중립, 독립성.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을 나누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 자체도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검찰의 과도한 쪼개기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공수처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예요. 오히려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는 검사장의 직선제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할 뿐이지 오히려 검찰을 쪼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쪼갠 다음에 어떤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정치적 독립이 없는 쪼개는 것은 그냥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느냐. 대통령이 검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포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권한이 아니라 뭐 다른 안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인사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수처를 더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검찰을 제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 권력을 떼어내가지고 그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그 조직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밖에 불구하고 그렇다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조직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에 불과한데 만약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민심이라고 하려면은 적어도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가 되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정권 초기에 이 검찰개혁이 그리 중요했다면 공수처가 그리 중요했다면 문재인 정권 초기에 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때까지는 특수부 잘 이용을 해서 윤석열 총장 잘 이용을 해서 어떤 야권을
상대로 어떤 공격을 할 때는 제대로 활용을 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국민이 못 믿고 야당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야당은 반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국민이 못 믿는 그 안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찬성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계속 유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유례가 없는 제왕적 대통령이 없어요. 그런 권한들에서 나오는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검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소위 대통령 권한부터 시작되는 막대한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방안을 고민을 했는데 지금의 제도를 놓고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공수처라고 하나의 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공수처안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 안이 무소불위의 아닌 대통령의 기관이 될 것인가는 마찬가지인데요. 권은희 의원 안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한 당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한테 선임할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요. 아니 이런 상황들이 다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소권 없는 공수처 같은 경우도 반대율이 더 높아요. 이 얘기 뭐냐면 핵심은 정치검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위층, 소위 고위층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많은 권력의 사유화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초기를 말씀하시는데 초기에 서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난리가 나는 상황을 통해서라도 이걸 통과시켰던 거예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면 안 된다. 안 되는 근거가 그거냐? 그럼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안을 안 내요. 안 한다고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안을 내시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요. 아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안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안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집중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 수사권에 대해서는 경찰이 가지고 기소권만 검찰이 가지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이야기되면 그것만 실행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검찰의 비대한 권력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개혁이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분인데 대통령이 처음 초기에는 검찰을 장악해가지고 그대로 활용을 하다가 이제 다시 검찰이 다른 이야기, 정권 후반기에 오니까 검찰이 다른 정치적 중립으로 가려고 하니 이제 그것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를 얘기한다. 충분히 가능한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이번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왜 좋아서 다른 이야기 하시는지. 아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예전부터 그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후보 나올 네. 때부터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국회 입법사항이잖아요. 이걸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완 대변인 얘기처럼 처음부터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공수처를 하려고 했으나 국회 동의도 얻어야 되고 국회 협의도 해야 되니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네. 특수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이제 적폐청사는 촛불 전국 이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특수부에서 수사를 한 것이고 그것과 하니까 직접적으로 공수처를 일부러 안 만들고 특수부를 활용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공수처 문제는 그 대통령이 원래부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입법 사항이라 시기가 늦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어서 나누지 아니다. 검찰의 권한 나눈다고 하지만 다른 쪽으로 뭉쳐가지고 더 큰 검찰 만드는 거 아니냐는 논란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장성조 소장님 말씀 한마디 듣고 넘기도록 할게요. 검찰의 권력은 당연히 견제를 받아야 하죠. 무소불위 권력은 안 됩니다. 우리 김종욱 교수님께서 민심이 공수처 설치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75% 정도가 원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설문을 보면은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하는 25%가 정말 이거는 비상식적인 얘기죠. 이것은 설문조사 자체가 좀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께서 또 공수처 분명히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장을 우리가 선임을 할 때 국회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을 합니다. 근데 공수처장 추천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그다음에 변협회장, 여당 2명, 야당 2명이에요. 야당 2명만 빼놓으면은요, 그냥 자기들끼리 공수처장 임명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국회 견제 권한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하냐,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10월 말까지 이 검찰 개혁해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돼. 이것은 국가기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건 없앨 수도 없고 그 권한을 견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10월 말이라는 그런 기간을 정해놓지 말고 좀 제대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